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학창시절 한 번쯤 외워보셨던 훈민정음 서문인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이 훈민정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입니다. 인터뷰 이 사람의 첫 번째 주인공 강경옥 교수님과 함께 하시죠. 군대에 있을 때도 많이 맞았고 아 왜요? 춤을 추면서 막 하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선생님 뭐 하세요? 특별하게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선생님이 있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터뷰 이 사람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나들이를 한번 나와봤는데 우선 저희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반갑습니다. KG 패스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강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덩달아 기분까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밖에 나오니까 어떠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계속 강의실에서만 있다가 이렇게 공원에 나오니까 상당히 기분도 좋고 제 마음까지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강의를 하시니까 약간 직업병? 이런 게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가끔씩 영화 같은 것을 이렇게 보더라도 틀린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나면 그 어떤 영화 속에 집중하지 못하고 조금 저걸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 때 이게 직업병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만 뵀다가 실제로 뵈니까 꼭 연예인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수험생들도 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가끔씩 그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학원에서 저희들을 만났을 때 박수를 치면서 막 하는데 어머 교수님 막 이렇게. 네, 그렇죠. 근데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그럽니다. 저희는 연예인이 아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연예인이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자기의 의문을 빨리빨리 해결해주는 어떤 선생님으로 좀 대하기를. 원래 좀 잘 웃으시는 편이세요? 네, 많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도 많이 맞았고. 아 왜요? 원래 군대는 웃으면 안 되는데 계속 웃으니까 옥수수 보인다고 많이 이렇게 좀 야단도 많이 맞고 했는데 아마 타고난 천생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웃음 자체가 저한테 또 좋은 경쟁력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제 그 어떤 수강 기호도 미소고 저를 수강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간단하게 한번 강의를 해주시자면. 글쎄 지금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수능 세대인데 암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암기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어려운 것만 찾아서 출제되는 것이 아닌데 학생들은 항상 어려운 것만을 공부해서 제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것들은 좀 독특한 방법으로 말하려 하죠.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라면 배우러 왔다. 되게 쉬운 것인데 우리 신체 부분에 눈이 있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구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시험장에 가면 극도의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착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좀 없애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무게가 좀 없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수업할 때 제가 손을 들고 눈이라고 수업합니다. 와닿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절대 잊지 않고 실제 그 독특하게 제가 괴성을 지른다든가 독특한 암기법을 제시한 것이 실제 시험에 출제되면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오늘 환청해 드렸습니다. 선생님 오셨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납니다. 몇 가지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010-6286-4244 이거 교수님 번호 맞습니까? 핸드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유일한 핸드폰 번호입니다. 그럼 뭐 장난전화 이런 것도 안 와요? 한 번 정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장난전화는 그냥 한 새벽 3시경에 제가 원래 핸드폰을 끄고 잤는데 그날은 좀 켜놓고 잤는가 봐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선생님 뭐 하세요? 3시에? 자는데? 라고 하니까 주무세요? 라고 하면서 끊더라고요. 그런 학생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신속성. 네. 어떻게 보면 동영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질문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에는 올 수가 있지만 빨리빨리 질문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사이트에 올리고 그리고 그것 자체를 답변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바로 의문이 날 때마다 바로 제가 해결해 주겠다. 수업 시간이 아니라면. 네. 그런 의미로서 공개하고 있고요. 그 공개에 대해서는 잘했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하실. 네. 실제로 제 수강생들한테는 시험 임박해서라든지 명절에는 문자를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쐈습니다. 그런데 그 합격생들이 많이 좀 흔들리고 힘들었을 때 그 문자 하나가 참 힘이 됐다 라는 말을 할 때 좀 보람을 좀 느끼고요. 문자뿐만이 아니라 미니홈피로도 직접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답해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니홈피가 예전에 참 활성화됐을 때는 네. 정말 제가 딴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방명록에 글이 올라왔었는데 네. 요즘은 좀 미니홈피가 많이 이렇게 사양길로 갔고요. 그 대신 카톡이 있죠. 네. 제가 아까 전화번호를 공개하다 보니까 네. 카톡이 계속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실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저를 찾아오면 항상 핸드폰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는 저를 만나게 될 건데요. 대부분 카톡에 대한 또는 문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댁에 가서도 계속 그렇죠.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가끔씩 좀 눈총을 많이 받습니다. 혹시 게임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이 학원에 올 수 있는 학생은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질문 시간이 있어서 수요일, 목요일은 좀 빨리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빨리 올 때는 아침 7시 반 정도에 제가 오는데요. 좀 하루를 일찍 시작하면 수험생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하고 싶으면 그 질문 시간을 통해서 7시 반 정도부터 제가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상담도 하고 질문도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내가 교수님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기부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좀 아이들한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단에 기부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2009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액수는 제 소득의 일정액과 그다음에 학생들이 조금 십시일반으로 낸 100원 특강 약간 그렇게 해서 6년 차에 접어들었고 100원 특강을 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그 100원을 받아서 뭐하냐 한 500원은 받아야 되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제 100원 특강의 하한은 100원입니다. 그러나 상한액은 없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저금통을 통째로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학생은 10만 원짜리 이 수표를 있죠. 딱 내고 가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금액의 액수는 선생님 제 미니홈피에 제 미니홈피에 공개하고 있고요. 국어가 참 공부할 양도 많고 또 범위도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진짜 방대한 양인데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나올 것이 어딘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이걸 모두 다 다뤄주는 것은 솔직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수험생이면 고득점을 해야 되는 것에 목적을 맞춘다면 굳이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까지 그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험생이 충분히 만점 맞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수업을 한다고 봤을 때
제 강좌가 아마 48강에서 네. 90강좌 정도 될 것 같은데요. 60분 단위 수업으로 한 적중의 개념으로 한 10문제 내지 12문제를 맞추는데 오. 60분 강좌로서 90개 정도 강좌라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차고 넘치죠. 지금은 문제가 공개되고 있고요. 네. 좀 이성적이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에 대한 출제위원회 부담감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상을 거의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수험생들이 접근하지 마시고 방대한 양을 선생님을 믿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라는 것만 정확하게 따라 한다면 만점 맞는 데는 크게 어떤 지장이 없지 않나,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특강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특강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는 편인데요.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 그리고 집중적으로 보완할 부분, 그런 것을 골라서 학생들이 좀 효율적으로 그쪽을 정복할 수 있게 네. 계획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미소 모의고사라고 네. 내일 치르신다고. 네. 그걸 시작하게 된 것이 네. 실제 제가 2004년도에 우리 학원에 왔는데요. 오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학생은 되게 간절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만 실제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거하고 그때는 제가 수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네, 테스트를 하게 됐는데요. 네. 그때 많은 선생들이 말렸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문제풀이에서 쓸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실제 이론 수업에서 써버렸을 때 나중에 문제풀이 할 이 문제가 없어지고 네. 너가 참 힘들 것이다. 네.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이 학생한테 모두 다 쏟아부어야지. 이걸 아껴서 내년에 쓰고 그 다음 연도에 쓴다는 것은 솔직히 이 선생님으로서의 진정한 모습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제가 모자라더라도 일단 문제를 쏟자. 그리고 완성시키자. 그리고 빨리 붙어서 가시고요. 뭐 2년, 3년 정도 있으면서 작년 문제를 봤다. 뭐 이런 것은 네. 바람직한 학생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는 만큼 받아서 빨리 학교 가시고. 네. 그리고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 친다는 그 긴장감을 그렇죠. 계속 가져가야죠. 항상 아까 말했듯이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데 네. 무작정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때 그런 조언을 줬던 선생님들이 대부분 지금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저의 길이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미소 모의고사가 선두주자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했습니다. 네. 국어 고득점의 비법이 있다면? 20문제 중에 저희들이 적중이라는 개념으로 진짜 들어간다면 12문제 정도로 봅니다. 네. 나머지 한 8문제 정도는 지금 세대가 수능 세대다 보니까 네. 비문학 읽기라든지 문학을 그것을 정복해야 되는데 네. 그것은 찍어줄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수능을 공부했을 때 그 감각을 익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비문학 읽기를 생소한 지문을 계속 읽어서 생소한 지문이 출제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독서의 습관, 네. 이런 것을 들이기 위한 저만의 방법이었고 그러는 재미를 느끼게 되었을 때 국어에 대한 재미를 느꼈고 비문학에 대한 길을 이렇게 찾았을 때 합격의 길이 왔다 네. 라는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그동안 교수님에 대해 궁금했지만 대놓고 물어보지 못했던 오해와 진실들을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일단 제가 눈이 나쁘니까 안경은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머리숱이 많지 않습니다. 파마를 하면 좀 숱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저한테 지금 이 모습이 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한 것이 아니면 계속 고수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싫어합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한 98%는 싫어합니다.
정말 내성적입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먼저 말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실제 우리 친구들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제가 말을 하지 않고 말을 하면 또 서울 친구 애들이 웃었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걷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친구들이 만나도 도대체 너 무슨 얘기를 하냐? 너가 강사가 됐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할 정도니까. 저 문을 열고 뛰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었고요. 수업 시간에는 제 성격이 바뀝니다. 질문을 와보신 분은 느끼겠지만 조금 내성적입니다. 저희가 6남매인데요. 형들이 대부분 안정된 직장을 가진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집은 좀 초가였었고요. 그것이 이제 지붕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한 80년 이상이 되니까 좀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형제들이 약간 십시일반해서 새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질문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좋은데 무한정 느린다고 해서 학생들이 계속 또 오는 것은 아니니까 결국은 정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저도 의외로 좀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것 또한 최선입니다. 일단 제가 문제지는 일단 제 이름으로서 지금 많이 출간되었고요. 기회가 또 언젠가는 오겠죠. 그걸 제가 임의적으로 서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정말 어느 순간 잘 준비되면 여러분한테 좀 더 멋진 교재로서 여러분들을 만날 겁니다. 백리를 가고자 하는 자는요 90리쯤 왔을 때 다 왔다가 아니고 반쯤 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백리자는 반구십리라는 한문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긴장감 놓치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자기 자신한테 칭찬 많이 해주시고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만약에 달려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그 옆에 선생님이